오늘은 어디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그럼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짜야 되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고객들에게 또는 경쟁사 대비 어떠한 말을 우리가 고객들과 시장들에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게 우리의 오늘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패션 광고 관리,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중요한 게 뭔가, 이런 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광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주로 촉진 믹스라는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와 그 다음에 인적 판매,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수단, 그 다음에 PR,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믹스가 돼서 각각의 역할을 하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이제 대고객에게, 그죠? 고객에게 그 브랜드, 그 기업이 원하는 반응이라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 제대로 우리가 고객에게 맞추어서 제품을 설계하고 가격도 결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을 해서 이제 고객에게 줍니다. 주는데 그 안에 제품과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써서 고객들에게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제대로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주가 있어요. 광고주가 대부분 기업이 되겠죠. 기업에서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들이 하고 싶지만 실제는 누구냐면 고객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고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업은 있다는 것만 알려서는 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걸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우리가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적 판매와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수단 PR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인적 판매는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들었어요. 패션 제품을 이번 시즌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또 이제 브랜드의 정체성이라는 걸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 누군가 최종적으로 고객을 만나서 그 다음에 그 고객들에게 이제 옷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이제 잘 옷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죠? 자기의 상황이나 체형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맞도록 잘 자기의 브랜드들을 구색을 갖추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고객과 이제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만들었지만 실제 구매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구매를 하게 만들려면 뭔가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적절한 시점에 의사결정 중에 좋아하는 거 말고 내가 돈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결정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매장에 좋은 진열대 또는 행거 아니면 좋은 멋진 마네킹에다가 한 벌의 코디를 잘해서 입혀놓고 이렇게 해서 딱 봤을 때 사야 되겠다. 아니면은 가격에 조금 할인을 해준대요. 그러면 그때 딱 동기가 돼서 또 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관리를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판매 촉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이라고 하는 거는 호의적인 어떤 평판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상업적인 광고라기보다는 기사나 홍보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브랜드의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정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를 어떻게든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우리가 이제 P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각기 존재하지만 목적은 어때야 되냐면 동일하게 같이 브랜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같은 소비자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거를 다 관리를 하는 거를 총체적인 통합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거고요. 그러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서로 주고받을 때 내가 한 말과 그죠? 받아들인 사람의 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뭐냐? 내가 말한 의도가 상대방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오해 없이.
그죠? 그래야만 그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광고, 그 다음에 인적 판매, 그 다음에 PR, 판매 촉진, 이 모든 것이 고객을 위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게 우리가 하는 사람 입장하고 받는 고객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뭐냐면 발신인이 있어요. 뭔가 정보나 광고나 자극을 주는 발신인이 있습니다. 이 발신인은 대부분 패션 브랜드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고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전략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까? 많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전체에게 다 전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굉장히 경제성을 추구하는 그 고객에게만 선별해서 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20대에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스포츠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발신인은 항상 이거를 생각해서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어떤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줄까라는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서로 주고받는 말이 같은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을 선택하고 그 대상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편 또는 고객 또는 우리가 고객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잠재 고객이 있다 그러면 그 잠재 고객에게 딱 정보를 주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석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고 또 그다음에 발신인은 무엇인가 이제 정보를 계속 이제 노출을 시켜서 신호를 보냅니다. 보내면 그거를 나중에는 제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메시지대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지 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발신인이라고 간단히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확인해야 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호화를 해야 됩니다. 뭔가 발신인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 같이 말로만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도 하고 어떨 때는 그림이라는 것도 하고 만들고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아서 부호화를 합니다. 그 부호화라는 거는 의미들을 담겠죠. 품질이 좋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부호화를 합니다. 부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죠. 매체도 사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전에는 뭐 저희가 매체가 별로 없어서 뭐 신문, 뭐 텔레비전 이런 데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경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죠. 온라인 매체가 발생하면서 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매체들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텔레비전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거냐, 인터넷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뭔가 잡지로 할 거냐, 뭐 이런 매체를 결정을 해야 돼요. 매체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담습니다. 담아서 품질이 좋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우리는 가격의 거품을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넣는데 소비자의 해석 과정이 또 있게 되죠. 근데 소비자가 우리가 원한 대로 우린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뭐 폭리를 취하지 않고 가격을 산정했어요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고객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품질이 나쁠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어때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거를 진정성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메시지를 소비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독을 해야지만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해석 과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신인이 뭐냐면 이렇게 기업이나 브랜드에서 문자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라는 걸 정하면 그거를 이제 보는 사람이죠. 광고를 쉽게 말하면 광고를 잡지에서 보거나 텔레비전에서 보거나 영화관에서 광고를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특성에 따라 또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듣기도 하고 또 다르게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인이 어떠한 그러한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신인이 광고를 잘 보고 그래도 어때요?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브랜드 정말 진정성 있는 가격 전략을 했어.
품질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거품은 뺐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도 좋고,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반응으로 얻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무엇인가 메시지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부호화하는 게 소비자랑 맞지 않던지 아니면은 경쟁사가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의 메시지가 전혀 주목되지 못하던지 이런 여러 가지 걸로 인해서 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우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겪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피드백해서 다음번에 다음 시즌에 또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만 되진 않아요. 그죠? 좀 전에 얘기했던 소비자가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해독 과정을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때 갑자기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악화가 돼서 광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경쟁사가 더 아주 창의적인 광고, 더 멋진 모델을 써가지고 광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가 원한 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잡음의 형태로 돼서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누구도 그걸 기억하지도 않고 누구도 그거를 제품을 사지 않는 형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요소들에 대한 특징을 기업에서는 주도 면밀하게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략도 세우고 해서 이제 이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발신인이 의도한 메시지는 우리 브랜드 굉장히 품격이 있으면서 굉장히 사랑스럽고 멋진 브랜드예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냐면 멋진 유럽의 아주 좋은 그런 정원이 딸린 그런 이제 공간에서 아주 멋진 모델이 이제 옷을 멋지게 입고서는 딱 찍었습니다. 광고를 찍었는데 그게 우리 고객에게 그대로 의도한 대로 전달이 돼야 되죠. 그런데 전달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고객이 주의를 다 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자극에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하진 않는 거죠. 왜냐? 선택적인 주의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거나 그때 시간이 좀 여유롭거나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그 특정 패션이나 아니면 그 특정 나라에 관심이 있었거나 이러면 선택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그럼 어때요? 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언제나 많은 정보들은 있고 언제나 매체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많은 광고들이 흘러가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 감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택적인 주의로 인해서 그 이제 기업에서 보낸 메시지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3명, 4명이서 모여서 뭐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영화를 보고 와서도 막 얘기를 했는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기억하는 게 다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도 의미도, 야, 그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게 뭐 일을 한다는 소리야,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야, 뭐. 그 다음에 이게 뭐 마음이 상했다는 소리야, 아니야. 뭐 이렇게가 서로 같은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어때요? 다른 해석을 하죠. 왜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 많은 말이 흘러갔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대면에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그런 오류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수많은 광고나 수많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그러면은 이 고객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라고 봤을 때는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에 강점이 있다. 별로 내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물론 멋진 배경에 모델이 입은 멋진 사진을 봤지만 또 그거를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의도한 메시지가 그대로 고객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중에 또 일부 메시지만 기억을 하는 거죠.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이제 유명한 모델들이 또는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광고를 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그중에 정말 그 브랜드와 그 광고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것과 기업에서 주는 것은 이러한 선택적인 주의나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아니면 기억하고 싶은 거나 기억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짜고 전략도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이렇게 의도하지 못한 반응이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순서에 의해서 중요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이라는 걸 짜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표적 청중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표적 청중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뭘 원하냐 이거예요.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원하는 또는 우리 브랜드의 어떤 역사에 의하면 또는 우리 브랜드가 뭐 리뉴얼을 했어요. 아니면은 시장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조금 변경을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뭔가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 수준을 결정을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수준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매체 중에 가장 유효한 매체가 무엇일까라는 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의 원천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행을 하죠. 수행을 하고 나면 이제 효과를 측정을 합니다. 왜냐? 이 안에는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들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했을 때는 반응이 어떤지 의도한 대로 잘 수신인이 받아들였는지 긍정적인 반응들을 유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다음 전략이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표적 청중을 잘 맞추었나? 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적 청중을 파악을 하는데 요거는 누구에게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가장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나올까를 결정을 할 때는 이 표적 청중을 먼저 분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브랜드를 열심히 사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고객인지 또는 아니면 앞으로 살 만한 잠재적인 구매자인지 이거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는 표적 청중이 누구냐라는 거를 규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20대의 패션을 추구하는 젊은 여성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출퇴근하는 남성들의 뭐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듣는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표적 청중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을 이제 분류해서 선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히 들려줄 사람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그 사람의 어떤 특성에 맞도록 메시지를 전해야지 제대로 전해지잖아요. 그죠? 들을 생각도 없고 그 사람이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대중교통 이용하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 청중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반응을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원하는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얘기했을 때는 인지적 단계가 있어요. 아냐. 그죠? 그 다음에는 감정적인 단계, 좋아하냐. 그 다음에 그걸 좀 넘으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우리 표적 청중에게 원하는 반응은 선호냐, 아니면은 인지냐, 아니면 행동하기를 원하냐에 따라서 어때요? 메시지의 개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지랑 지식은 인지적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아느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아이겐포스트 아느냐, 카이아크만 아느냐, 그죠? 이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래도 시작하기 쉬운 거죠, 그죠? 알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떠냐면 브랜드명부터 알려야 되는 거야. 우리 이런 브랜드가 생겼어요. 우리는 캐주얼 웨어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젊은 그 남녀를 위한 캐주얼 브랜드입니다. 이거를 뭐냐면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명을 제시하는 광고를 이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라는 건 뭐냐? 브랜드 이름은 알아. 들어봤어. 그죠? 들어봤어.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브랜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성복이냐, 남성복이냐, 여성복 중에서 정장에 좀 비율이 많으면서 커리어 우먼들을 위한 건지, 여성복인데 굉장히 귀엽고 젊고 상큼한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지 이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옷을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싶은데
어느 브랜드로 가야 되겠냐라는 걸 고려할 때 이 브랜드가 고객의 머릿속에서 떠올라야지만 그죠? 브랜드의 어떤 인지도도 있는 거고 브랜드의 어떤 이 이미지 뭐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선택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우리의 표적 청중이 우리의 브랜드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제품의 특성은 전혀 모른다 그러면 제품 또는 연령대 그다음에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소비자들한테 메시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지적 단계가 딱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호감, 괜찮은 거 아니야?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가서 살펴볼까? 뭐 이런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호감을 가지고 무엇인가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감정적인 반응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조금 지나면 뭐냐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 브랜드 가서 사고 싶어. 그 다음에 뭐 입으면 기분 좋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갑니다. 그럼 이때는 뭐냐면 선호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조금 더 지나가면 뭐냐 구매해도 후회하지 않아. 그죠? 이 브랜드에서 옷을 사면 적어도 내가 만족하면서 여러 해 입어라는 확신 단계에 갑니다. 그럼 이제 감정적인 단계가 쭉 가고 나면 어느 순간 구매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행동적인 단계예요. 이 행동적인 단계에서는 이 확신에서 행동적인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계속 망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 좋은 것 같아. 뭐 브랜드도 좋고 제품도 이 정도 디자인이면 트렌드도 잘 반응했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디자인이면 좋아요. 좋은데 어때요? 사면 후회는 안 할 것 같은데 실제 딱 돈을 내고 구매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러 가지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또는 구매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브랜드에서 지금 우리의 고객이 어느 단계에 있냐라는 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 아는 것까진 됐어. 호의적인 반응이라는 걸 유도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를 굉장히 환상적으로 만들고 더 품격이 있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호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행동할 수 있는 무슨 수단, 요인,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적절한 시기에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계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쭉 있지만 모든 제품이 다 이 단계를 거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고관여 의사결정, 그죠? 저관여 의사결정 했던 것처럼 제품이 비싸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위험성이 많고 하면은 정보 탐색부터 시작해서 구매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를 느끼고 어느 순간 되면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는 거는 뭐냐? 가격이 비싼 옷이에요. 또는 상표가 굉장히 구매의 좌지우지, 구매 결정을 하게도 하고 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그 브랜드 알겠어. 제품 좋아. 그다음에 정말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사야 되겠어.까지 이렇게 이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양말을 산다, 스타킹을 산다 했을 때는 학습하고 거기에서 느낌 아주 선호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양말을 산다 그랬으면 나 양말이 필요해. 그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 떠오르고 바로 삽니다. 느낌이 없이. 그죠? 또는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괜찮네? 좋아하게 되네?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브랜드냐 이거죠. 아주 상표의 그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굉장히 고가격 전략을 쓰는 브랜드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 과정을 다 거친다. 그 다음에 거친다면 지금 우리가 호감 단계인지 우리의 표적 청중이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지 이거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반응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알구나. 이제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메시지를 개발을 해야 되죠. 그죠? 소비자한테 전달할 말, 어느 방향으로 그 말이든 그림이든 부호화를 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라는 게 뭐냐면 메시지의 내용을 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의 그 내용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성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감성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적 청중을 딱 봤더니 이성적인 거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성적인 방법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성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건 뭐냐? 제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광고를 딱 보시면 이미 브랜드도 알고요.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도 어떤 스타일인지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옆에 가격도 딱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확히 이 제품은 얼마에 어느 브랜드구나 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기능적인 실용적인 그죠? 뭐 아름답게 만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성적으로 환상적이게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뭐 물론 모델이 있긴 하지만 이 메시지를 보시면 컬러로 스포츠를 뭐 디자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품의 이 브랜드에서는 뭐냐면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다 또는 비비드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뭐 블랙 앤 화이트 모던한 이미지만 아니고 다양한 색채를 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보시면 뭐 쾌적한 활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부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소비자가 이 바지를 사면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지?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경제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성적인 방법의 소구 방법입니다. 메시지를. 그럼 이제 우리 브랜드는 뭘로 할 거냐죠. 그죠? 우리 고객의 표적 청중 또는 우리 브랜드의 목표 고객에 맞추어서 제품의 특성, 컬러, 디자인, 품질, 그다음에 기능을 설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방법입니다. 감성적인 방법은 보시면 아까와 같이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컬러라든지 아니면 부분의 구체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없고 사랑의 감정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내가 품격이 높아진 것 또는 내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진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고상한 느낌이 느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남녀 간의 사랑이 이제 굉장히 무르익어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봤을 때 브랜드 이름들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구체적인 그림이나 이런 걸로 표시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모델이나 배경 뭐 요 정도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소구하는 거를 감성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단계에서 어떤 메시지를 정할까를 결정을 한 다음에는 이제 이성적으로 할까? 아니면 감성적으로 할까?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이제 그렇게 다음에는 메시지를 줄 때 어떤 방법으로 메시지를 줄까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우리 고객에게 주긴 주는데 결론을 제시해서 줄까? 아니면은 결론이 없이 할까라는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 브랜드 좋으니까 사는 게 맞아요. 라고 이제 결론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게 좋죠.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해주시면 이제 갑자기 이제 매력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냥 뭐 이런저런 거 보여주고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고객의 몫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표적 청중의 몫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주관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구매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학력도 높고 그러면은 남이 내려준 결론보다는요. 많은 여러 가지 사항을 제시해주고 결론은 본인이 낼 수 있게 해주는 거를 훨씬 더 이제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제품이나 아니면 우리 표적 청중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줄까 아니면 청중에게 맡길까? 그죠?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에 주장하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일부러 스스로
나의 약점을 막 드러내면서 수신인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호화해가지고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일면적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 일면적 주장을 할 때는 대부분 장점만 얘기하죠. 가격이 합리적이다. 아니면은 굉장히 기본 아이템에 충실하다. 아니면은 굉장히 우리 브랜드는 희소성이 있는 재질로 만들었다. 뭐 아니면 굉장히 패터너가 유명해서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일면적인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양면적 주장도 해요. 양면적 주장.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는 강점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점을 넘은 강점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양면적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값은 비싸지만 좋은 소재고 맞음새도 굉장히 좋고 오래 입어도 옷의 변형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값은 약간 부정적인 거죠. 너무 고가라는 거는. 그죠? 그런데 나머지 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은 사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면적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제시할 때 순서도 정해야 돼요. 처음부터 두 갈씩, 그죠? 처음에 주장을 싹 해버리겠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관여 제품, 양말 같은 건데 한참 메시지가 흘러가지고 결론으로 우리 양말.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편의품에 해당하는 쉽게 사람들이 고르고 돈도 많이 안 쓰는 이런 상품들은 빨리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굉장히 뭐 가격이 저렴합니다. 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빨리 전해주고요. 오히려 가격이 좀 비싸고 살 때 정말 여러 가지 대안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과정도 단계마다 다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는 이제 약간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잘 해주고 이래서 우리 브랜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훨씬 이제 사람들이 더 설득력 있게 이제 설득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결론 어떻게 줄 거냐? 청중한테 남겨줄 거냐? 그 다음에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양면적인 메시지를 전할 거냐? 내가 또 메시지의 내용의 순서를 전한다면 앞에부터 주장을 하고 갈 거냐? 뒤에 주장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다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의 제시 형태입니다. 그러면 결정을 했어요.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죠? 일면적 주장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메시지는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실제 제시해야 됩니다.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시할 때 우리가 발신인이 의도한 거를 수신인이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했죠. 선택적인 주의를 한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그러면은 이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비자의 주의를 가장 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기억에 남거나 귀로 들려서 소리로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아주 강한 그 어떤 주의력을 집중을 이제 시켜서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림이든 표준 아니면 구성이든 색상이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차별적으로 전개를 해야지만 소비자들은 그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중에 이제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광고들을 보시면 주의를 끌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왜냐? 이 여자와 이거는 굉장히 서로 대조가 되면서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 뭐지? 이렇게 이제 보거나 아니면 숫자 5라는 게 너무나 크게 전면에 나와 있어요. 그럼 저거는 무슨 브랜드길래 5자를 저렇게 크게 전면에다가 배치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에 띄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살펴보고도 싶고 그 다음에 한번 봤을 때 각인은 돼서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도 나중에 보면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지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아니면은 되게 여러 가지 장식적인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을 보여줘서 오히려 우리 눈이 주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제 인물이 아닌 그림이나 뭐 사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의가 집중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형태의 우리의 표적 청중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강한 형태의 광고를 이제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매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메시지의 방향도 결정했죠. 그 다음에 어떤 작은 요소를 넣어서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것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매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매체는 인적인 매체인 거예요. 인적인 의사 전달 경로를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인데 이거는 고객과 내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뭐 그 사람에게 얘기를 들려준다든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결정한 우리 브랜드에서 결정한 메시지라는 거를 쭉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도 우리 회사 직원이고 그 메시지를 만든 사람도 우리 회사 부서고 그렇기 때문에 인적인 경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그 회사에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메시지를 만들지 않고요. 만들었다 하더라도 빨리 회수하거나 이제 광고를 내보내지 않거나 아니면 잡지 광고를 회수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적인 그러한 의사 전달 경로를 거쳤을 때는 그래도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부전이에요.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통제가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적인 매체이긴 하지만 이런 구전에 의한 거는 개인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통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인적인 경로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는 뭐 네이나 스타킹이나 양말과 같이 저관여 제품보다는 고관여 제품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구전에 의해서 양말을 사거나 이런 경우 적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정장을 사야 된다. 그러면은 어때요? 가서 이제 뭐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인적인 경로에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의 지식에 신뢰를 갖고 정보를 얻고 그로 인해서 구매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적 의사 전달 경로라고 하는 그러한 경로를 채택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비인적인 의사 전달 경로를 채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하고 직접적인 대면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내가 만나서 우리의 장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매체라고 하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전시 매체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비인적 의사 전달 경로예요. 잡지를 만들었다. 그죠? 신문에다 실었다. 메시지를 전하긴 전합니다. 사람에게, 우리 고객에게, 표적 청중에게 전하긴 전하지만 대면에서 만나고 전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매체가 있다면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 매체를 할지 인쇄 매체 중에서 우리는 잡지를 하겠다. 방송 매체 중에서 우리는 라디오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매장 분위기 같은 경우. 매장에 들어갔어요. 정말 쇼핑하고 싶고 보면 볼수록 옷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이래요. 그죠? 또 어떤 경우는 매장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너무 갑갑하고 그 다음에 재미도 없고 막 그냥 그러니까 구매를 해야 되는 강박관념만 확 들고 이러면은 나오고 싶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비인적인 의사 전달 경로입니다. 경로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벤트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브랜드 파티를 기획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브랜드 파티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표적 고객을 아주 직접적으로 다 만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예를 들면 공모전을 한다. 그 사람을 다 만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의 기획력, 우리 브랜드의 뭐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도 한번 다른 그런 대상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자기네 브랜드 이름도 알리고 그 다음에 좋은 뭐 이제 혜택이 있으면 자기네 브랜드의 자기네 브랜드를 선호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경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인적 의사 전달 경로를 통해서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실시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할 거냐 이겁니다. 물론 다 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일부 효율적이라는 거를 이제 매체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체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메시지를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메시지의 원천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원천이 메시지를 결정을 했는데 이 원천이 신뢰성이 있으면 그 메시지가 고객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신뢰성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매체를 선택해서 좋은 이성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두 가지씩으로 먼저 주장을 하면서 제시를 해도 그게 이제 설득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요 메시지의 원천을 뭘로 선택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 원천의 평가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전문적이냐,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뭐 항균 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옷이에요. 또는 다림질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능을 설명할 때 누가 설명을 해주면 가장 신뢰가 가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어때요? 전문가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원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쪽에 패션 회사의 사장님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전문가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화장품 광고 같은 경우 굉장히 전문가 집단이 많이 나옵니다. 식품도 그렇고. 그럼 이제 의사나 뭐 그 분야에 있어서 학자나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실제 실험해 보니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로는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거를 믿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실험 데이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더군다나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으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그 고객들, 표적 청중들은 굉장히 신뢰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진실하냐 이거죠. 왜냐, 많은 고객들은 광고로 또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건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실이야? 이거 말하는 거 맞아? 이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이 가격이 기능이 많이 들어가서 비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정말 이 기능이 좋은 기능이냐?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심이 안 생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진실해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사원이 와서 좋은 말, 그죠? 말 잘하는 걸로 막 얘기하는 거랑 내 친구는 별로 말을 잘하진 않지만 옳은 말을 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 광고를 할 때 예를 들면 영업사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내 친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누가 더 진실하냐 했을 때는 친구가 훨씬 더 진실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친구면 이제 그 어떤 너무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행동이나 모습이 아닌 사람을 등장인물로 광고에 모델로 나타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진실성을 전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력도가 있으면 우리가 그 메시지 원천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됩니다. 매력적이 않은 사람이 자기도 뭐 잘 꾸미지도 않고 자기도 피부 좋지 않은데 이거를 썼더니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안 믿기잖아요. 그죠? 자기도 뭐 옷 입었을 때 멋지지 않은데 이 브랜드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별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을 때 또는 화장을 했을 때 식품을 먹었을 때 건강하고 그다음에 날씬하고 그다음에 옷을 입었을 때 멋지고 뭐 화장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피부 관리가 잘 된 상태로 나타난다 했을 때 훨씬 더 우리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반응 중에 뭐 선호하게 된다. 확신하게 된다, 행동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때요? 매력적인 모델을 많이 쓰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조화 가설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이미지하고 광고 이미지하고 참 잘 어울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 제품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원천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일단 신뢰성이 있는 메시지가 제공됐을 때 사람들은 좋아하고 구매하고 싶은 그러한 이제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진실하다, 전문적이다,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항목들을 체크해 보고 그에 맞는 메시지 원천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메시지 원천의 선택에서 우리가 이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메시지 원천을
메시지를 주는 그 사람의 진실성, 그 다음에 전문성, 매력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평가를 해서 전문적인 느낌이 나게, 그죠? 그 다음에 진실성 있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력적으로 보여야지만 그 메시지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반응, 느낌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시지 원천의 유형을 좀 나누어 보면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명인 모델이다. 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면 그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 그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갖게 되고, 그 브랜드와 그 유명인이라고 하는 모델이든 뭐 연예인이든 하던 그 사람이 일치가 되면 될수록 사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 부작용이 좀 있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음영 효과라고 해서 이게 분명히 패션 브랜드니까 뭐 예를 들면 옷을 딱 입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품이 안 보이고 모델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우리 브랜드의 옷을 입은 모델이 우리 브랜드의 제품과 그 다음에 옷을 광고를 해주고 브랜드를 광고를 해주길 원하는데 실제는 별로 그런 효과는 없고 그 모델의 멋지고 매력적인 모습만 광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간섭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유명인 모델은 사실 광고 수익으로 얼마만큼 스타냐 아니냐를 가늠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유명인 모델이 우리 브랜드의 옷만 입냐? 우리 상품만 광고를 하냐? 뭐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바뀌면 내가 처음에는 A라는 브랜드의 모델이었다가 다음에는 B라는 브랜드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그죠? 표적 청중들은 정확하게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광고를 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인 모델이 매력적이어서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신뢰를 하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모델만 또는 모델이 했던 여러 가지 광고 중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 브랜드는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의사나 교수나 뭐 이런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 아니면 그 전문가가 실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또 이제 신뢰하고 그 브랜드나 제품 또는 그 브랜드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비자. 친구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이런 캠퍼스에서도 갑자기 이제 굉장히 멋지다. 그다음에 일반인들과 유사하면서도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광고에서 이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상업적인 느낌이 굉장히 덜한 거예요. 나랑 비슷한데 호감이 가는 형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입어보니까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얘기해주면 훨씬 그게 우리한테 신뢰성이 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 모델을 이제 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최고 경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패션의 경우도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사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브랜드는 정말 믿을만하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식품회사 같은 경우도 그죠. 우리는 엄선된 재료를 가지고 잘 그런 과정들을 아주 깨끗하게 해서 정말 품질이 좋은 그러한 식품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그 회사를 대표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매체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또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어떤 원천을 선택할 거냐 이거죠. 유명인 모델을 할까? 단점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일반인을 선택을 할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일반인을 한다면 누구로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모델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바지 브랜드 중에서 트루릴리전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는 특별히 그 메시지의 원천을 누구로 삼았냐면 유명인을 삼은 거죠. 유명인에게 자기의 청바지를 계속 입어보게 하는 겁니다. 입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랜드에서 메시지를 할 때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할 때 이전 브랜드와 다르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청바지라고 했을 때는 실용적이고
그죠? 실용적이라는 거는 고가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 품질도 어느 정도 수준, 가격도 어느 정도 수준, 그 다음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입을 수 있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기본 청바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청바지를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회사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장 작업복의 성격이 많은 청바지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좀 더 독특하게, 그러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다 독특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고가이면서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그러면 누구한테 이 옷을 입혀서 또는 광고를 해서 그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모델들이나 아니면 축구 스타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급 부티크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청바지를 후원하고, 매체도 선택하고, 메시지의 원천을 누구로 할지 결정을 했으면 이제 다 만들어서 제공을 했겠죠. 표적 청중에게 그런 거를 보여주거나 들려줍니다. 들려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효과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 브랜드를 기억하고 있느냐, 실제 우리가 강조한 그러한 어떤 이성적인 방법 또는 감성적인 방법으로 그대로 기억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해서 많은 비용을 쓰고 그 메시지가 나가기 전과 후 얼만큼 달라졌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선호하는 감정이 늘었는지, 실제 구매로 연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광고를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우리 고객들에게 줘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뭐냐,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촉진 믹스해서 광고, 인적 판매, 판매 촉진 수단, PR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뭐냐면 각기 다른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따로, 집행하는 사람도 따로, 그 다음에 각각의 자기 일에 최선을 하지만 사실 한 목소리로, 한 메시지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분리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각자 예산을 쓰면서 분리된 목소리보다는 서로 보완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IMC 뭐 마케팅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통합적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제품별, 그다음에 촉진 수단, PR을 어떻게 할 거냐, 인적 판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의 특장점을 다 분석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제품이나 브랜드의 수명 주기가 있어요. 이게 새롭게 출발하는 건지, 아니면 성숙한 단계인지, 아니면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되는 단계인지, 이런 단계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여러 가지 촉진 믹스를 함께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관리하자라고 하는 그 전략이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잘했다라는 브랜드가 또 JST나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 JST나 같은 경우는 20, 30대가 즐겨서 살 수 있는 메스티지, 그죠? 우리가 럭셔리랑 보통 일반 브랜드 그 중간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주얼리를 판매를 하는 그러한 이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주얼리를 판매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TV 광고만, 아니면 20, 30대니까 20, 30대가 보는 잡지만 광고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광고를 해요. 근데 그 광고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할 때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하냐면 일단 스토리텔링을 많이 합니다. 브랜드를 만들었다. 브랜드를 우리 표적 고객들에게 잘 심어주려면 뭔가 정체성도 명확해야 되고요. 흥미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데 브랜드의 이제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어느 공주의 삶을 투영을 해서 하나의 롤모델로 삼고, 그 사람이 썼던 그러한 이제 왕관의 디자인을 제품의 디자인 또는 로고의 디자인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는 공주가 되고 싶은 여자들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쁘고, 그 다음에 나밖에 내가 가장 잘 이제 그 뭐랄까
존중받고 그다음에 나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거죠. 젊은 여성들에게. 그럼 이제 그런 욕구를 실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주나 아니면 이 공주가 나오게 된 나라의 배경,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브랜드의 스토리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많은 브랜드들이 다 브랜드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브랜드도 있고요. 없다면 점점 그거를 전략화해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공주의 느낌이 나도록 이제 광고도 찍고 뭐 그다음에 이제 협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잡지 같은 거를 또 만듭니다. 잡지를 만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뭐 기사거리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코디한 사진도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하는 캠페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잡지 광고에 또는 유명한 연예인에게 후원하는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스토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책도 만들고 그다음에 협찬도 하고 그다음에 카탈로그도 찍고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브랜드의 정체성과 제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지오다노라는 브랜드예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 끊임없이 아주 유명한 모델들, 그죠? 매력적인 모델을 써서 잡지 광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텔레비전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 브랜드 그다음에 브랜드의 전략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제 고객들에게 다 이제 오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채널이 아니라 같은 메시지를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관된 컨셉을 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텔레비전 있죠. 그 다음에 카탈로그 있죠. 그 다음에 라디오 광고 있죠. 그 다음에 협찬 있죠. 그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광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을 수 있을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아이템에 대한 정보도 소개를 합니다.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이런 이제 고객들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개의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광고, 인적 판매, 그 다음에 PR, 판촉 수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잘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촉진 믹스 중에 첫 번째 패션 광고입니다. 광고는 우리가 처음 설명한 것처럼 브랜드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제품, 서비스를 알리거나 구매하는 행동을 다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제일기획이다, 대웅기획이다 이런 대행업체가 있어서 광고주가 그 어떤 브랜드의 컨셉, 그 다음에 요번 마케팅의 목표 이런 것들을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각 팀이 이제 같이 연계해서 소비자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창의적인 광고를 제작을 할까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매체를 선택을 하면 가장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서 실제 광고를 대행을 해줘요. 대행을 해주는데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는 광고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광고를 찍을 때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죠? 프리랜서들이 모여서 아트 디렉터, 뭐 사진 작가,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하는 그 모든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시즌의 컨셉에 가장 잘 맞는 옷과 그 다음에 모델, 그 다음에 어떻게 연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광고를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September Issue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패션 잡지를 만드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나오면은 수많은 옷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할 때 우리 브랜드가 가장 우리 고객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고민을 하죠. 그래서 많은 옷 중에 고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표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모델에게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배경을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여러 경우를 생각해서 사진을 찍고 또 사진을 찍을 때 아무나 찍나요?
그죠? 아주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작가, 뭐 이런 사람 전문가들 모아서 사진 찍고 그거를 보정하고 수많은 사진 중에 골라서 잡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용실에 가서 이거를 그냥 쓱쓱 넘기죠. 그냥 넘기고 어떨 때는 쭉쭉 찢어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한 과정이 전문가와 그 다음에 시간과 그 다음에 돈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들여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거는 달랑 여자가 뭐 옷 입고 있는 사진 하나에 브랜드명 밑에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브랜드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광고들이 제작되고 있고요. 이 광고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그냥 이번 시즌에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어때요?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광고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은 모두가 다 어때요? 예산하고 연결이 돼요. 내가 아무리 창의적으로 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싶어도 예산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산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 카피, 광고 매체, 광고 효과 측정을 하면 돼요. 과정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떻게 광고라는 초점만 더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이 광고 목표는 혼자 설정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브랜드에서 마케팅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우리 이름을 알리자. 아니면 우리 포지셔닝이 변경됐으니까 변경된 포지션을 고객들에게 알리자. 또는 요번에는 시장 점유율을 좀 많이 늘리자. 뭐 이런 목표가 있겠죠. 그럼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광고의 목표도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의 목표가 설정이 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광고할래?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전달할래? 우리가 포지셔닝을 바꿨어요. 예를 들면 가격을 높였습니다. 아니면은 디자인 방향을 이제 트렌디한 거를 훨씬 더 넣었어요. 아니면은 스포츠 관련된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게끔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달 내용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나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매출이 많이 나게 하자. 시장의 점유율을 높게 하자.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좀 좋은 그 선호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광고가 제작이 되면 이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겪게 되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 브랜드 제품을 많이 사주길 원해요. 원하지만 한 번 광고에 또는 1, 2년 광고에 우리 브랜드를 다 사주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시점이 흘러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과정 중에서는 뭐냐? 알게 하는 거. 좋아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하고 싶게 의도가 사볼까? 들어가 볼까? 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요번의 목표는 어떻게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태도의 변화를 목표로 하자. 또는 분명히 선호도는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이제까지 여러 광고 예산들을 많이 들여서 광고를 시행해 본 결과. 근데 왜 매출이 안 일어나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인데 매 브랜드에서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언제나 풍부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산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데 광고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예산을 설정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이번 시즌 광고 했을 때 매출이 바로 뛰거나 정말 소비자의 태도가 바로 선호하는 태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다고 만약에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좋은 감정이 계속 유지도 안 되고 어느 순간 되면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광고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축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월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호도나 지금의 매출로는 눈에 확 안 보이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쭉 지나고 일관된 메시지를 쭉 표적 청중에게 줬을 때는 어느 순간 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거 더 많이 해야 되나? 적게 해야 되나? 경쟁사 어떡하지? 요번에 좀 많이 투자할까? 이런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책정하는데 방법은 보통 4가지의 방법입니다. 매출액에 비례해서 기업이 1년 동안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이제 판매액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많으면 광고도 좀 많이 하고, 그죠? 매출액이 좀 적으면 광고도 좀 적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서 광고비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변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준이 명확하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용 예산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가용 예산이라는 건 회사에서 이미 제품을 만들고 다른 임금을 줄 거 다 주고 그 다음에 가용할 예산이 남으면 거기다 이제 광고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 해가지고 가용할 예산이 많으면 광고비를 많이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대신 이제 가용할 예산이 별로 없다. 그럼 이제 광고비를 축소하는 거죠. 이것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죠. 왜냐하면 일정액을 매번 한다라는 건 힘드니까. 근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는 없어요. 브랜드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채널을 통해서도 생기지 않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든다. 지금 우리가 브랜드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브랜드들이 있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조금씩 쌓아온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 디자인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단기적으로 요번에 좀 해. 요번에 돈이 없으니까 그만해. 이렇게 했을 때는 브랜드의 어떤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는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쟁자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브랜드가 이 정도 규모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냥 이 정도 광고비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냐면 기업마다 상황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지 않는 다른 기업의 기준에 따른 광고비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및 과업의 기준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시장 점유율 10% 높인다. 이제 아예 목적을 정하는 거죠. 요번에 매출에 몇 퍼센트 올린다. 뭐 이런 거 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대비 이제 광고를 예산을 쓰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정의하면 예산이 나오겠죠. 예산이 나오면 그 안에서 광고를 기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고를 한다라는 게 무조건 유명한 모델을 골라서 텔레비전 광고에 많은 빈도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광고 예산에서 예산이 이제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들였을 때 정말 효과적인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광고를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예산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했잖아. 전년도 한 거에 기준에서 해. 이게 아니죠. 왜냐? 소비자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우리 브랜드의 환경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광고비라는 거를 매출액 대비 또는 경쟁사 대비 예산을 책정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는 뭐냐? 시장 점유율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어떠냐? 우리가 좀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 그죠? 아니면은 경쟁사의 점유율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있어서는 가져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객을 자꾸 설득을 해야 돼요. 우리 브랜드 좋아요. 가격이 적합해요. 우리 브랜드 입었을 때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아 보여요. 구매했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확신을 줘야 돼요. 그러려면 광고 모델도 뭐 유명인을 쓸 거냐, 유명인 중에 누구를 쓸 거냐, 그죠? 어디다 광고를 했을 때 가장 신뢰할 거냐 매체 선택해야죠. 그래서 이제 예산이라는 게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각 다른 브랜드는 가만히 있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광고비도 많이 쓰고 창의적인 광고를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죠. 그러면 우리 브랜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부할 때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걸로 해결 안 되잖아요. 왜냐? 경쟁자들이 더 많이 해버리면 나의 등수는 밀리게 되어 있죠. 똑같이. 그래서 이것도 치열한 시장일수록 경쟁이 더 치열하니까 그로 인해 광고비라는 게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브랜드의 우리 제품의 수명 주기가 어디에 시작하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제품이다. 새로운 브랜드를 냈어요.
새로운 제품, 새로운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라인이 있다 또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빈도도 더 높아야 되고요. 그죠? 한 채널이 아닌 다양한 채널로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산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빈도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차별성이 없다 라고 하면은 차별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네이다, 캐주얼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 간의 차이라는 거를 그렇게 많이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템 기본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브랜드 간의 아주 특별한 차이라는 걸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광고에다가 차별성이라는 걸 담아야 됩니다. 그럼 차별성을 담으려면 배경, 멋진 배경으로 가겠다. 그러면 해외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 그죠? 유명한 사람 쓴다. 그러면 모델료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광고 예산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카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광고 카피는 일단 주의를 끌게 해야 돼요. 그죠? 보고 싶어서 이렇게 딱 사람들이 뭐지? 라고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욕구, 사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실제 행동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광고 카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브랜드들은 전혀 광고의 카피 내용이 없이 그냥 이미지만으로 사진, 모델, 그 다음에 옷 입은 거, 그 다음에 간단한 브랜드명 정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브랜드에 따라서 이제 그때마다 광고 카피를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대 이상, 뭐 놀랄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카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렇게 환기도 시키고 다시 한번 보게끔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 카피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광고 카피를 할 때 많은 말 중에 어떤 말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제 자기의 브랜드 또는 제품을 알릴 것이냐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복인데 교복에서는 어때요? 다리가 길어 보인다. 다리가 길어 보이면은 비율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죠? 유니폼을 입어도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니즈를 알고, 우리 브랜드 입으면 다리가 길어 보여요. 이렇게 이제 카피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카피를 쓸 때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롱다리를 원하지 않는데 롱다리를 카피하면 사람들이 기억 안 하겠죠. 그죠? 왜냐면 그게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차별점도 아닌데 그거를 강조해서 카피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피라는 거는 뭐냐? 고객이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부분을, 그 다음에 어때요? 경쟁사보다 정말 차이가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다 카피에 그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름다움은 운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죠? 물론 좋죠. 나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 어때요? 이 내용을 보면 제품의 가치가 있는가?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 정말로 운명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겠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정보의 광고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믿지 않잖아요. 광고 나왔다고 다 믿나요? 혹시 좀 있을 수도 있지 라고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실되게, 그 다음에 믿을만하게, 다른 브랜드와 차이가 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깊은 주름 사이사이 촘촘하게 되살리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근데 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뭐냐? 그 표적 청중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딱 보면서 실제? 그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카피를 보고 가능할까? 가능하단 말이지. 딴 브랜드보다 더 잘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 카피라는 거는 우리 표적 고객이 주의와 흥미와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카피를 가장 아이디얼하게 제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피 스타일을 결정을 해야 돼요. 광고 카피가 결정이 됐다면 이제 뭔가 메시지로 전해지겠죠. 그죠? 전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스타일을 쓸 거냐. 이렇게 분위기만을 연출하는 걸로 쓸 건지, 아니면은 뭔가 사람들의 생활의 한 단면, 취미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뭐 재미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과학적인 증거 썼더니 1일차, 5일차, 10일 만에 모르겠습니다. 91%가 달성이 됐대요. 10일만 쓰면 뭐 이렇게 된대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거를 좋아하냐 이거죠. 어떤 카피 스타일을 하고 어떤 광고 톤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고가의
패션 브랜드예요. 그죠? 고가의 패션 브랜드인데 이런 어떤 웃긴 또는 재미있는 이런 광고 톤이 어울리는 건지 적합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고상하게 매력적으로 다 드러내지 않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광고가 더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아닐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카피를 제작할 때는 카피에 그 카피가 연출되는 그런 스타일과 그 다음에 그 광고에 있어서 주안점이 되는 뭐 유머러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매력적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감성의 터치가 있는 광고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면 이제 매체를 선정을 해야 돼요. 매체를 선정하는데 매체를 선정할 때 기준은 뭐냐? 도달률, 빈도, 영향도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달도라는 건 뭐냐? 일정 기간 동안 광고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시면 한 브랜드에서 모델도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광고가 예를 들면 시즌별로 아니면 1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기간을 두고 광고가 이제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 그 광고가 노출됐을 때 얼마만큼의 표적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겠느냐. 이게 뭐냐면 도달률이에요. 1년 동안 또는 이번 시즌 동안 얼마나 많은 표적 청중, 표적 소비자에게 도달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도달률이고요. 빈도라는 거는 얼마나 노출됐느냐. 예를 들면 텔레비전 광고다. 그러면 텔레비전 광고에 한 달 동안에 몇 회 나왔느냐. 이런 게 이제 빈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체 영향도는 이 매체를 통해서 나갔을 때 얼마나 그 메시지의 노출이 가치 있게 소비자들에게 영향력 있게 여겨졌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도달률, 일정 기간 동안 광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일단 반복해서 자주 보여주면 어찌됐든 기억날 그 어떤 확률도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작게 그 다음에 높은 빈도로 이제 노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질적 가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아주 좋게 여기는 겁니다. 높은 영향도를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럼 우리 브랜드 우리 패션 브랜드의 표적 소비자에게는 높은 도달률이 되려면 어떤 매체를 선정해야지 영향력을 강하게 주려면 어떤 매체를 선정해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매체를 골라야 됩니다. 고르는데 뭐 하나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여러 개 중에 어떠한 매체를 선정을 할까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즐겨 쓰는 게 뭐냐면 4대 매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 잡지, TV, 라디오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패션 브랜드에서는 신문에다 할까, 잡지에다 할까, TV에다 할까, 라디오에다 할까 또는 TV와 라디오를 같이 할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브랜드는 TV에서도 이제 광고를 하고요. 라디오 광고는 목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이 매체들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지? 라는 거를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제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과 비용을 잘 선별해서 어떤 매체에 어떤 주기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광고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신문 같은 경우는 독자층이 넓죠. 넓은데 예를 들면 패션 광고를 하기에는 인쇄의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죠? 같은 옷, 같은 모델이 입었더라도 신문에서 나오는 모습하고 잡지에서 나오는 모습은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신문 광고를 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인쇄의 질이 떨어져도 별반, 아주 타격을 입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있어야지 신문 매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잡지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표적 청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 동화를 보는 거, 여러분들 여성 동화 많이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면은 여성 동화를 볼 수 있는 그 층과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보는 세시다, 뭐 아니면 마리끌레르라, 뭐 이러면은 그 잡지를 보는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20대 여성들이 즐겨보는 잡지 또는 30, 40대 남성들이 즐겨보는 남성 잡지라고 하는 거는 이미 표적 청중이 어떻게 규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지는 적중률이 높은 거죠.
우리 그 고객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대신 어때요? 독자의 범위는 적중률은 높으되 다른 독자들은 포함을 못하니까 우리 브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고객들은 포함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는 일단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대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 고객에게 광고하기 위해서 TV를 선정하는데 그 비용을 다 드리고 효과적이냐라는 걸 결정을 해야 돼요. 20대 여성들이 텔레비전을 보지도 않는데 20대 여성복을 텔레비전 광고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효과적인 매체를 선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는 어때요? 일단 보여지지 않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 게 이제 그 단점 중에 하나인데, 시각적인 효과가 없는 게 단점 중에 하나인데 뭐냐, 대중교통이나 뭐 자가 운전을 하면서 소리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광고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광고들이 시각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로 많이 이제 광고를 합니다.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또 일부 남성 정장 같은 경우는 자가 운전을 할 때 라디오를 많이 틀어놓잖아요. 그죠?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 남자 정장들 광고는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체의 특성을 보고 어떤 매체를 선별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 브랜드는 여러 가지 매체를 동시에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TV 광고에서 나왔던 거, 그죠? 요거는 잡지 광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의 자존심으로 클래식을 입다 해서 요것도 TV 광고입니다. 그죠? 여기도 TV 광고, 요건 잡지 광고. 이런 식으로 한 브랜드이고 한 기업이지만 다양한 매체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효과적으로 광고를 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뭐 신문에도 나타내고 그죠? 잡지에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TV 광고, 극장 광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 광고가 있는데 5개 광고는 여러분들 이제 운전하고 오다 보면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번화가라고 하는데 나가보면 빌딩에 크게 이렇게 전광판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큰 광고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게 이제 5개 광고인데 이거는 좋은 점이 뭐냐? 오다 보면은 크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잘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주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을 안 다니거나 왔다 갔다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볼 기회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운전 중에 보는 거는 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름 정도 저게 뭐지? 그러다 보면 이미 이제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단점도 있죠. 그러니까 24시간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짧게 보는 그런 광고의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광고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전철 타면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봐요. 그죠? 한 번도 별로 안 보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별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 저런 병원 광고 아 저기 사거리에 있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광고에 대한 노출 시간이 길어요. 내가 내릴 때까지는 봐야 되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도 또 들면 보이고 뭐 이런 거. 그 대신 비자발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뭐 이런데 버스 바깥에 버스 안에 지하철 안에 뭐 이렇게 하는 광고들 이런 광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장 광고 같은 경우는 되게 신선해요. 주목률이 높습니다. 그죠? 텔레비전을 볼 때 광고는 그렇게 주목률이 높진 않아요. 왜냐면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채널 돌렸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극장에 딱 가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광고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극장 광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디오 광고는 앞에 이제 영화가 나오기 전에 뭐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거 어때요? 그대로 다 보고 있나요? 쭉 돌리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그 케이블을 보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중을 선별하기는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목표 집단에게 이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는 저희가 이제 정보를 찾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뜨는 창들, 그죠? 이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또는 메인 페이지에 광고판처럼 이렇게 광고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매체 구매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광고 내용형은 뭐냐면 기업에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또는 쇼핑할 수 있는 이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창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광고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고요. 매체 구매형은 우리가 이제 뭐 텔레비전이나 잡지의 어떤 시간 또는 한 면을 구입하는 것과 똑같이 배너 광고를 넣는다든지 이 페이지에서 저 페이지로 넘어갈 때 광고를 띄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매체를 구매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체 선택할 때 고려해야 돼요. 뭐냐? 표적 소비자의 매체 습관. 20대 여성이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 요새 제가 가끔 놀라는 게 제가 분명히 텔레비전 많이 볼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드라마도 전혀 모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나는 익숙한 게 텔레비전 매체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표적 시장은 어때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 습관, 뭘 이용하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냐, 스마트폰을 이용하냐,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특성도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의약품 같은 거를 두통약이에요. 어디다 광고를 하는 게 좋을지, 패션 제품이에요. 라디오가 더 좋을지, 일간 잡지가 더 좋을지, 이렇게 제품에 따라서 매체는 어때요? 다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의 형태가 뭐냐 이거죠. 정보를 주는 거냐, 아니면은 가격 할인이냐. 그죠? 그래서 신문 안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다 가격 할인에 들어가 있죠. 그게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주기에는 일간지가 제일 나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리끌레르 잡지를 썼어요. 근데 이 브랜드 30% 할인, 저 브랜드 20% 할인, 이 브랜드 뭐 5% 할인 이런 게 쭉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잡지를 산 돈이 너무 아깝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뭐냐,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매체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비용입니다. 어느 매체가 비싸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비싼 매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비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이 이용하는 거, 우리 제품의 특성,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 거냐, 또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매체 유형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매체 수단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 내가 TV에다 광고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광고 시간을 어디에 할까? 협찬을 하려고 해요. 어느 프로그램에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럼 잡지를 하기로 했는데 시사저널에다가 우리 패션 브랜드 광고 할까? 남사 정장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고 마리끌레르에 할까? 잡지라는 매체 그 이후에 더 이제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잡지를 하기로 했다면 잡지의 특장점을 다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체 수단의 질입니다. 우리 이제 청중을 생각해서 예를 들면 우리 청중이 어느 거를 보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질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스포츠다 그러면 이제 스포츠 관련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보는 거에다가 광고를 실어야지만 그 질이 좋아지는 거지. 예를 들면은 출산용품이나 육아 관련 잡지에다가 이제 실어요.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중이 어떤 거를 주로 이용하고 어떤 거를 주로 보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광고를 해야지만 그 질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중도 주목할 때 어느 매체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주목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문에 주목률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잡지는 주목률이 좀 많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런 연예 잡지냐 여성 잡지냐 그래서 편집할 때의 그런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생각해서 매체 수단의 품질이 좋은 것을 또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도 결정해야 돼요. 언제 할까? 연간 내내? 아니면은 성수기 때? 뭐 이렇게 시간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1년 내내 했을 때는 지속 전략이라고 해요. 일정한 분량만큼 1년 동안 계속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2달 하고 나머지 쉬었다가 또 2달 하고 나머지 쉬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목표와 예산에 따라 하는 겁니다. 뭐 어느 게 맞고 틀리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다 하고 나면 이제 효과를 측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측정은 뭐냐? 커뮤니케이션 측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했느냐, 좋은 태도를 형성했느냐, 행동하고 싶으냐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더 측정하고 싶은 거는 판매 효과죠. 그죠? 근데 판매 효과는 사실 측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이 광고의 요인으로만 판매율이 늘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어떤 연간 여러 가지 과거의 자료를 다 수집해서 광고비가 어느 정도 지출됐을 때 얼마만큼 판매율이 늘어나는가의 그런 어떤 그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광고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수록 판매가 높았다라고 하면은 많이 투여를 해야 되는 거죠. 광고비가. 아니면은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쪽에는 광고를 하고 이쪽에는 안 하고 또는 적게 하고 해서 그 결과치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판매 효과고요. 그렇지만 판매 효과는 아까 이야기했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직접 평가하게 하는 겁니다. 뭐냐? 각각 광고 시안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 한번 평가해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입니다. 사전평가예요. 그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안을 가지고 광고 안을 계획을 하면 그 광고를 보여주고 소비자한테 뭐가 기억나는지 어떤 내용을 기억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테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뭔가 광고를 주고 그 사람이 동공이 얼마나 확대가 됐는지, 얼마나 얼굴이 상기가 되는지, 얼마나 맥박이 빨리 뛰는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광고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딱 해봐서 아, A 안으로 가자. 아니면은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는 뭐냐? 회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광고가 딱 노출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 놓고 고객한테 뭘 봤어? 누가 나왔어? 장면에 뭐 있었어? 뭐 이런 것들을 쭉 보게 하는 거죠. 했는데 옷은 안 보이고 모델 이름만 거론을 하고 브랜드명은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회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인 테스트는 뭐냐?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광고가 실린 그 내용이나 잡지나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서 이게 전에 본 적이 있느냐, 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성공적으로 광고가 수행이 됐고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쭉 얘기했는데 이런 과정을 브랜드에서는 어때요? 매 시즌마다 또 연간 스케줄에 따라서 또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또 평가를 해서 다음 일에 반영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뭐 극장 광고라든지 텔레비전 광고라든지 잡지 광고라든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지만 이 일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후에 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전문가가 여기서 이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패션 광고 관리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